최근 전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262기의 유골이 발견이 되었고, 이 유골이 5.18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일 가능성이 확인이 된 그런 유골들로 보도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분은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정부에 의해서 공식으로 인정된 분이고, 그 장소는 계엄군에 의해서 11기 이상의 안매장이 있었다는 제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 전체가 다 아직 이제 조사 중일 테니까 1차로 확인된 유골은 몇 기 정도가 되는 겁니까? 262기 중에서 160기만 염기서열 13좌위 이상으로서 분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그 중에 40기의 감식 중에 한 기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6월달에 262개 유전자 추가 검사 및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 정보 대조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교차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던데, 교차 검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이 체결된 두 개의 업체가 유전자 감식을 하는 기술이 국제적으로 공용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STR 방식이고 하나는 SMP 방식인데, 각기 두 업체가 서로 교차해서 검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5.18 단체나 또는 광주 시민이나 또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방위원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들이 상당하잖아요. 네. 교차 검증을 했을 때 결과가 혹시 다르게 나오는 결과들이 있었나요? 아직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보면 양 업체 간에 최종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만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무선상으로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만 그 과정 속에서 S&P 방식으로는 99.9998이라고 하는 공식은 아니지만 내부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TR은 세 가지 방식이 있고 부계, 모계, 형제간을 검사하는 소위 YSTR과 ASTR과 MT가 있는데, MT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형제간의 것은 현재 일차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재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YSTR 역시 이 부분도 다시 재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교차 검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 방식이 과거에 5.18 국립묘지에 있는 행불자, 무연고자 중에서 이미 우리 위원회가 세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 업체들이 둘이 이제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용역업체 간에 두 기관 간에 일치하는 경우에 발표한다라고 하는 협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을 다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 교차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교차 검증은 금년 12월 초에 최종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고, 그 결과를 국방위원회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교차 검증이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5.18 단체나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사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5.18 단체나 유가족분들하고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언론이 먼저 성급하게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이나 5.18 관련 단체들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련 정보를 보완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책임도 저희 위원회에 있다고 봐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과 그다음에 관련 단체하고의 소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사실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동행명령 권한도 있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도 할 수 있고 청문회 실시도 할 수 있는데 광주 5.18 단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광주 학살 가해자들이 사망했고 또 사망해 가고 있고 또 위원회 활동 기간도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조사위원회가 권한을 너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출석 요구를 이외에 불응한 사람에게 동행명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석 명령이 한 60여 명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발동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의 문제는 국회법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바와 같이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개리에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3월까지 약 4개 정도의 과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보고를 보니까 중간 보고를 올해 10월 또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던데 이 중간 보고에 대한 준비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재선에서 아마 3단계로 체크를 해서 차질 없이 금년 말까지는 중간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고 재조사해야 될 부분을 명시해서 6월부터는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항쟁에 대한 진실을 바라는 우리 광주 시민들 그리고 5.18 단체들 또 기념 재단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 중간 보고 때도 국방위에게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